재무제표 보면 뭐 머리도 아프고 이놈이 나한테 어디서 내가 뻔히도 아는데 무슨 프랑스의 명품 회사, 일본의 기저귀 회사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타짜에 보면은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분노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시장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눈을 많이 돌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2007년부터 해외 투자를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때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습니다. 뭐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일단 어느 나라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랬던 이유와 지금 해외 투자를 하시려는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모든 내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플랫폼 표준을 주도하는 회사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제조업이 좀 많고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중국 소비 이런 것들에 좀 꽂혀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 중에 우리나라 회사가 만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프랑스의 명품 회사, 일본의 기저귀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사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종목들, 우리나라를 벗어 많은 종목들을 보면 아이디어를 반영하기도 쉽고 산수적으로 보더라도 2,000개 중에서 좋은 거 발굴할 확률이랑 노력만 한다면 2만 개 중에서 하면 더 좋은 걸 발견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배경 지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투자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생각들, 심지어 작년 3월에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잖아요. 그거는 일정한 배경 지식이 발휘가 된 겁니다. 삼성은 경영을 잘한다 라는 배경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배경 지식들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접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의 간극을 메우려면은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 공부를 충분히 해야 나가서 새는 바가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를 하면서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예를 들면 중국 주식 할 때도 저희 중국 팀은 다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서 좀 간극을 메우시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한국에서는 또 속지 않을 것들을 이제 해외 나가서는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국내 여행할 때는 사기 잘 안 당하죠. 뭐 언어도 잘 맞고 뭐 이놈이 나한테 어디서 내가 뻔히도 아는데 무슨 설렁탕을 2만 원을 받을 이러겠지만 주로 우리가 바가지는 저 해외 나가서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여행 가이드북도 읽고 갔다 온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또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실물 경제에 비해 코스피 상승이 조금 과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IMF 때 딱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신문을 보면요. 그때 저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신문 이 시세표를 보고 왜 2면짜리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종가를 봤거든요. 주식들 종가를 반이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기업 반이 다 망한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2008년 후반부터 갑자기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실업자도 넘쳐나고 뭐 전혀 우리나라가 지금 수렁에서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타짜에 보면은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항상 앞서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왜 경제는 좋은데 미리 주식이 빠지지? 앞서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처럼 경제는 안 좋은데 먼저 움직이지? 라고 하는 것도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빨리 움직이는 시장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속성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기업 실적들을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금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업 실적들 괜찮거든요. 지금 최소한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가계 경제의 어려움과 기업의 또 상황은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똑같은 경제 환경에서 100이면 100이라는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지금 좀 더 빨리 탈출하고 있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좀 너무 빠르냐, 뭐 과속이냐, 아니면 버블이냐, 뭐 국지적인 버블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거는 뭐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해 왔던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장의 눈치가 빨라서 주가가 먼저 올랐는데 만약에 기업이 실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런 기업의 숫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업의 숫자가 다수면 시장은 빠질 거고요. 그게 소수라면 그 기업만 빠지고 전체 시장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빠지게 되는 거겠죠. 거품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되는 사회의 모습처럼 양극화가 오히려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버블이 낀 데들은 좀 너무 꼈고 싼 주식들은 여전히 좀 너무 싸고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비싼 거보다는 좀 싼 거에 관심을 갖는 게 가치투자 속성이라서 네. 여전히 시장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빨리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됐으니 이제 이렇게 응축된 에너지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유동성이 풀리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한번 점프업 했다라고 보면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하면은 또 많이 쉬었는데 네. 이 정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뭐 그럴 만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습니다. 새해라고 하기엔 조금 늦었지만 2021년 올해 대표님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나요? 지금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려웠고 최근 몇 년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 투자 진영은 좀 더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가치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치 투자에 쏟아지는 그런 의구심과 무용론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과정을 충실히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결과로 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가치 투자의 부활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이게 개인적인 목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영자로서는 저는 이제 워낙에 어릴 때 그리고 회사가 작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저희 회사를 선택해준 분들이 되게 고마워요. 네. 28살짜리한테 몇 억씩 들고 와서 자금을 맡겨주기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운용사 안 가시고 우리 회사를 게다가 가치 투자라는 약간 다수의 방법이 아닌 거를 쓰는 곳에 돈을 맡겨주신 고객님들 그 여러 뭐 대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이제 일을 하겠다고 온 우리 동료들 이런 선택이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이 선택을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겠다. 대기업을 가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즐겁고 보람되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더 괜찮고 네. 그리고 고객들도 좀 용기 내서 저희 회사에 온 선택이 옳았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그분들이 웃고 행복해 하는 거를 보고 싶거든요. 예. 계속된 저의 목표겠지만 올해도 역시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게 제가 지금 하루에 12시간 이상 빡세게 일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가치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치 투자가 절대선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치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이 가치 투자하는 방식에 잘 맞는가?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치 투자하면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재무제표 보면 뭐 머리도 아프고 기업 활동 이런 거에 흥미가 없다 이러시면 아무리 가치 투자가 뜻이 좋고 워렌 버핏 같은 롤모델이 있더라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적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돌아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가치 투자의 어떤 현실? 가치 투자라는 게 늘 승리할 수만은 없거든요. 남들 벌 때는 그만큼 벌고 좀 잃을 때는 좀 적게 잃겠다. 이건 이제 꾸준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어떤 철학이 있는데 이거는 중간중간 쉬어가거나 할 때의 어떤 어려움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또 새로운 빛이 나오고 이런 이제 사이클들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치 투자를 하면은 그 순간부터 막 성적이 좋아지고 막 돈을 뭐 많이 벌고 버핏처럼 되고 이거는 좀 과도한 환상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고 안 잃으려고 노력을 하고 장기적 낙관론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시다 보면 결국은 많은 대가들이 입증했듯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현실의 또 어려움들을 잘 소화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방법이다. 근데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이제 좀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실질적인 방법론들도 배우고 그걸 이제 실전에 적용해 보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이 단계별로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좀 믿음을 많이 키워가시는 분들이 뭐 같이 투자자니까 많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가버넌스 포럼의 어떤 취지에 또 공감을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가가치의 원천은 기업인데 그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주주한테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그런 분들이 뭉쳐서 그런 뜻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투자 문화나 경영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결국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서 더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굳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히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은 시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 3편에 걸쳐서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